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예전 한 고을에 호씨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혼사가 막힌 뒤로 홀로 살고 있던 호씨는 최근에 새로 들어온 여종 언년이를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언년이는 비록 종의 몸이었지만 얼굴이 반반해서 지나가던 양반들도 눈을 크게 뜰 정도였답니다. 호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언년이에게 미리 언질까지 주었는데요. 언년이는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도 잘 몰랐지만 호씨와 정을 통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년이는 눈치를 봐서 호씨를 계속 피해 다녔는데 머슴들도 아슬아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씨는 결국 사고를 치기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둑해지자 머슴 칠석을 불러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주막에 가서 좋은 생선을 구입해 오라는데 칠석은 당연히 어리둥절했지요. 갑자기 늦은 밤에 생선을 사 오라는 것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엽전을 받고 집을 나섰답니다. 호씨는 칠석이 사라지자 바로 언년이 있는 방 근처로 왔답니다. 등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호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용히 언년이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자 호씨는 방문을 열고 도둑처럼 조심히 들어왔지요. 언년이는 이불 속에 있었지만 잠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호씨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이불 안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호씨가 방으로 들어오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겁이 났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호씨에게 당할 것 같았죠. 호씨는 이불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그러자 언년이에게는 아주 매서운 공기가 기어들어왔지요. 다리가 오들오들 떨렸지만 언년이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호씨는 그런 언년이의 마음도 모르고 새빨간 욕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천천히 언년이의 손을 잡더니 용기를 낸답시고 바로 몸을 밀착하는 게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언년이가 잠꼬대를 하듯이 중얼거리더니 바로 호씨의 하체를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까? 호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이불 밖으로 빠져나와 거기를 잡고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밖에 들릴까봐 더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겁니다. 언년이는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이불 안에서 뒤척이는 겁니다. 호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거기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닥을 기면서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근방에 사는 과부 최씨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호씨는 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숨을 삼키고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과부 최씨는 뭔가 있다는 것이 보였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이 근방을 지나다니는 강아지가 떠올랐습니다. 개새끼로구나. 배가 고픈 모양인데 떡이라도 줄까? 호씨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개가 뭐 그리 조용하느냐? 자, 어서 이 떡 받아 먹거라. 그러면서 떡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호씨 이빨로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최 씨는 기가 막히게 강아지 입 앞에 떨어지니 기분이 좋아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먹거라. 호씨는 어쩔 수 없이 떡을 입으로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처럼 네 발로 기어서 사라졌답니다. 최 씨도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호씨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언년이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꼴을 당하니 이제는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호씨는 다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칠석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생선이 아니라 소고기를 사오라고 시킨 건데요.
칠석은 여전히 이상했지만 생선도 구입하라고 했으니 소고기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칠석은 엽전을 받아서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호시는 언년이의 방으로 다가가면서 낮에 봤던 그녀의 자태가 떠올랐습니다. 다듬이질할 때 목 주변에 흐르는 땀을 보는데 눈이 아주 부셨지요. 빨래를 밟을 때 우연히 보게 된 뽀얀 피부의 허벅지는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답니다. 기어코 오늘은 언년이를 안을 것이다. 호시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용히 언년이를 불렀습니다. 언년이는 이번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석에게 심부름을 보냈다고 할 때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보다는 긴장이 덜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언년이는 떨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호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헛기침 한 번 한 호씨는 다시 언년이를 불렀습니다. 언년이가 대답이 없자 호씨는 조심히 이불을 또 걷었지요. 그녀의 종아리가 드러나자 호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언년이가 잠꼬대를 하듯이 몸을 뒤척이더니 바로 호씨의 복부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호씨는 숨통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배를 움켜잡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호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언년이도 적절한 타이밍에 호씨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호씨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근방에 사는 과부 최씨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호씨는 놀라서 바로 엎드렸는데요. 아니, 또 그 개새끼인 게야? 어떻게 냄새를 맡고 또 어슬렁거렸나 보구나. 옛다, 먹고 남은 돼지고기니 먹거라. 이번에도 호씨 입 앞에 고기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 게야? 배고플 텐데 냉큼 집어먹지 않고. 최 씨는 정확히 강아지 입 앞으로 던진 자신이 또 자랑스러웠는지 또 소리내어 웃었지요. 호 씨는 복부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침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최 씨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결국 고기를 입으로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강아지처럼 네 발로 기어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호 씨는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약까지 다려 먹을 정도였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차도가 있자 호 씨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호 씨는 무조건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칠석을 멀리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수행 일을 도우라고 한 겁니다. 칠석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바로 호씨의 아버지가 있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칠석과 부모까지 떠나자 집에는 이제 호씨와 언년이만 남았답니다. 호씨는 칠석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시익하고 웃었답니다. 그날 밤 호씨는 다시 언년이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언년이의 뽀얀 피부를 탐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지요. 언년이는 역시 잠이 들지 않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언년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호씨의 복부를 때릴 때만 해도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호씨가 생각보다 끈질긴 겁니다. 호씨는 기습적으로 언년이를 안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불을 천천히 걷더니 바로 언년이 몸에 붙었지요. 언년이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니 바로 몸이 슬슬 녹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호씨는 언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로 손목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안았기 때문에 언년이는 결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년이는 몸을 흔들어서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호씨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데
언년이도 서서히 상의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호씨는 언년이가 반응하는 것 같으니 더 큰 욕정이 덮쳐왔습니다. 호씨는 언년이를 계속 속삭이더니 그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게 아닙니까? 언년이는 당황했지만 다시 오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긴장했는데 주먹과 발로 공격해서 잘 쫓아냈으니까요. 언년이는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단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호씨가 꺼낸 물건을 세게 잡아 쥐는 것이었지요. 호씨가 신음을 토해내자 언년이도 몸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씨는 언년이를 연차 부르며 힘을 빼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언년이는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잠꼬대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호씨는 참았던 고통을 쏟아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년이의 손목을 때리면서 겨우 뿌리쳤지요. 호씨는 결국 불이 난 물건을 살살 다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근방에 사는 과부 최 씨가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호씨는 놀라서 또 한 번 엎드렸습니다. 개새끼가 역시 냄새 한 번 잘 맡는구나. 자, 여기 남은 고기와 떡이니라. 이번에는 고기와 떡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호씨는 입으로 짚고 또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먹고 남은 음식들이 떨어지자 갑자기 비굴해진 겁니다. 호씨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최 씨를 겁박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씨는 강아지처럼 으르렁거렸는데요. 그러면 최 씨가 놀라서 도망칠 줄 알았던 것이죠. 아니, 이게 어디서 으르렁거리는 것이냐? 배고플까봐 이렇게 음식까지 가져왔는데 어디서 각을 세우는 것이냐? 오히려 최 씨가 씩씩거리는 게 아닙니까? 최 씨가 떠난 줄 알았던 호씨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개새끼가 어느 안전이라고 성을 내는 것이냐? 어서 꺼지거라. 최 씨가 화가 나서 물을 끼얹은 것이었지요. 물에 빠진 쥐 모양이 된 호씨는 그날 이후에 감기에 걸려서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운을 차린 호씨는 고심했습니다. 3번이나 언년이에게 당해서 그런지 이제는 언년이가 악녀로 보였던 겁니다. 그 뽀얀 피부를 탐하려다가 자기부터 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년이를 다시 보면 그 뜨거운 욕정이 불타오르니 어쩔 수 없었지요. 호씨는 다시 언년이를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복숭아 나무 밑에서 언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손님이 온 겁니다. 혹시 이 근방에서 어슬렁거리는 개를 본 적이 없느냐? 바로 과부 최 씨였습니다. 마침 마주친 칠석에게 지나가는 강아지에 대해 물었던 겁니다. 호 씨는 뜨끔했지요. 최 씨가 칠석을 지나쳐서 호 씨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리, 혹시 이 근처에서 개 한 마리 본 적 없으십니까? 그건 왜 묻는 거요? 제가 몇 번 먹이를 준 적이 있는데 근래 보이지 않아서요.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겠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몇 번 먹이를 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닙니까? 주인이 있었다면 그런 경거망동한 짓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호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까짓 개한테 뭐 그리 신경 쓰시오. 먹이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개가 아니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역정을 내는 게 아닙니까? 호 씨가 한쪽 눈썹을 찡긋 축혀 올렸습니다. 먹이를 그렇게 줬으면 은혜로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으르렁거리는 게야. 호 씨가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 씨가 먹고 남은 고기와 떡을 던져준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렸지요. 그때 머슴 칠석이 뛰어왔습니다. 마님, 아까 말씀하신 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사옵니다. 그걸 네가 어찌 아는 게냐? 안 그래도 막 윤득이가 지나가서 물어봤더니 이 근처에는 강아지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 하옵니다.
윤득이는 금방 양반댁 머슴이었습니다. 윤득이가 머슴들 중에는 발이 넓은 편이었지요. 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온 게였단 말이냐. 칠석이 대답을 못하자 최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쩐지 먹이를 주는데도 방자하게 구는 꼴이 딱 개새끼였단 말이지. 호 씨는 화가 나는 것을 겨우 참았지요. 날이 어두울 때 가끔 나타나는 것 같으니 보시면 조심하시지요. 호 씨는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겨우 버티고는 힘들게 미소를 지었지요. 조심할 것 갖가지야 있어. 그까짓 개가지고. 그렇게 근본도 없는 개새끼가 사람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옵니다. 최 씨가 시익하고 웃으니 호 씨 역시 미소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가 그렇게 자존심을 긁어버리니 호 씨는 더 욕심이 났지요. 기운을 차린 호 씨는 다시 칠석을 불렀습니다. 칠석아, 내가 몸이 좀 쇠한 것 같으니 한약 좀 타려오려무나. 이 시간에 말이옵니까? 일을 시키면 대꾸도 없이 착실히 하던 칠석은 늘 한결같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왜 그리 서 있는 게야? 대감마님, 감히 말씀드리온데 언년이한테 마음이 있사옵니까? 무엇이라?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 언년이에게 마음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네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언년이와 저는 동년배가 아니옵니까? 대감마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하옵니다. 언년이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였느냐? 대감마님이 밤에 몰래 들어오시니 겁이 많이 난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있으시면 대낮에 찾아와 주셨으면 한다고요. 호 씨는 당황해서 기침이 나와 버렸지요. 그럼 쇠내는 한약을 다려 돌아오겠사옵니다. 호 씨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개처럼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머슴 앞에서도 창피를 당한 것이니까요. 호 씨는 크게 반성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될 것을 종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다는 게 참 못할 짓이었지요. 그래서 호 씨는 몰래 가는 것이 아니라 방 앞에서 크게 언년이를 불렀습니다. 날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사옵니까?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 언년이가 머뭇거리자 호 씨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번처럼 몰래 들어갈 일은 없으니 안심하거라. 언년이는 그제야 호 씨를 방에 들였습니다. 호 씨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언년이를 처음 볼 때부터 짝사랑하고 있었다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대놓고 정을 통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언년이는 감동해서 호 씨의 품에 안겼답니다. 그리고 호 씨는 그렇게 기다리던 언년이의 뽀얀 피부를 탐할 수 있었답니다. 언년이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복부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숨길 것이 없어 행복했지요. 언년이의 그 선녀와 같은 손길이 물건에 다다르자 호 씨는 깊은 신음을 질렀습니다. 언년이는 부끄러웠지만 호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자 용기를 내었답니다. 물건이 한껏 용솟음을 치자 언년이의 몸이 더 뜨거워졌지요. 언년이가 열어준 문은 그리 크지 않아서 호 씨가 세심히 신경 써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 씨 위에 주저앉은 언년이가 너무 들떴는지 몸을 너무 과하게 흔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언년이가 꽉 잡아쥐었던 그곳에서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호 씨는 통증이 오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언년이는 오해하고 더 몸을 격렬히 흔들었습니다. 호 씨가 몸을 사납게 흔들면서 어깨를 잡자 언년이도 놀랐지요. 언년이가 몸을 살피려고 했는데 호 씨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거기가 많이 아픈지 호 씨는 잠시 엎어져 있었는데요. 언년이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더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과부 최 씨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호 씨는 너무 아파서 밖을 나와서도 엎어져 버렸는데요. 아니, 이 개새끼가 또 나타났단 말인가? 냄새는 참 기가 막히게 맡는구나. 대체 니놈은 어디서 온 것이냐? 호 씨는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어서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너무 아파서 입도 열 수가 없었답니다. 니놈도 참 처량하구나. 갈 곳이 없으니 여기저기 다니는 꼴이란. 호 씨는 죽을 힘을 다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였습니다. 최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혀를 차고 있었지요. 내가 이참에 내미를 하나 알려주랴. 입이 워낙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사람한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걔한테라도 알려주고 싶구나. 사실 이 집 머슴과 여종이 정을 통하고 있단다. 최 씨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칠석과 언년이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호 씨가 언년이에 대해 호감을 보이니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칠석은 못난 자기보다 대감마님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언년이는 죽어도 싫다고 했지만 칠석은 기어코 대감마님을 만나서 종문서도 태우고 잘 살라고 했던 겁니다. 호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최 씨가 떠나고 죄책감에 빠져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호 씨는 다음 날 칠석과 언년이를 불러서 종문서를 태우고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두 사람은 호 씨의 은혜의 감동에 부둥켜 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요. 박시재중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널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무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이지요. 호 씨는 비록 흑심을 갖고 언년이에게 접근했지만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사랑과 은혜를 베푼 셈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